그러다가 생각지 못하게 내가 이런 날 샀는데 나는 사실 이 정도에 팔아도 돼. 여기 4,500 정도 팔아도 돼요. 그래도 수익률이 종결했다 쳐요. 그러면 아우 15% 필요 없어. 한 10%만 난 먹어도 돼. 여기서 팔아도 성공이에요. 근데 뭐 여기 샀는데 뭐 막말로 여기 연할 종배를 해버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봤더만 팔려고 했는데 너무 얘가 강한 거야. 그래서 와 가버린 거야. 여기서 챙긴 거야. 여기서 너무 강해서 한 분할로 챙겼으니까 평균치로 한 요 정도 된 거예요. 이런 게 가끔씩 터진다는 거지. 한 23% 터졌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이걸 내가 나는 꼭 23%를 팔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가. 그럼 아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고요. 제가 이게 6시부터 오늘 게 안 나오지만 어차피 상관없죠. 오늘 일자가 안 나와서 지금 수익률이 좀 작게 나와요. 오늘 아까 반영한 거 보여드렸죠. 아침 시작할 때 80%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설명하는 데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손절은 짧게 가고 수익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나오다가 가끔 이렇게 터진다고요. 12.35%. 요에 얘기했지만 여기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한가치예요. 6% 이상 7%밖에 표기가 안 돼서 여기서 보면 23%, 87% 나오잖아요. 23.25% 나온 게 내가 그걸 꼭 노리고 나왔다기보다는 샀는데 한번 터진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거 노려요. 2.2% 좋아요. 1%도 좋아. 어차피 계좌 대비 잖아요. 뭐 1.99도 좋고 뭐 다 좋아요. 4%도 좋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서 먹는 거지. 이걸 노리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노릴 수 있지. 이거는. 근데 뭐 이런 거 노리는 건 아니라고요. 대신에 확실한 거는 대응 자체를 아까 그렇게 이것도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상대로 갔는데 생각처럼 안 갔어. 그럼 대응을 해준 거지. 이렇게 짧잖아요. 5% 안쪽이잖아요. 다. 그래야지 이렇게 누적 수익도 크게 꾸준히 나오는 거고 크게 한 방을 안 맞아요. 중수 정도 저도 물론 고수는 아니지만 한 뭐 중수에서 좀 고수로 가는 과정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의 포지션은 이게 초보가 있고 쭉 가면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를 못 가시는 분들이 한 이점에 걸쳐 있는 분들이 중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좌가 크게 수익이 아니지 뭐 크든 작든 떠나서 수익이 나는 분들이에요. 수익이 꾸준히.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꾸준히 나는 분들. 손해만 안 보면 돼요. 손해만 안 보면 그래도 중수예요. 계좌가 뭐 자기가 몇 달 까봤는데 손해를 안 봤다 그럼 중수예요. 이익이 났다 조금이라도 그럼 중수고, 문제는 여기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중수를 거의 다 왔을 때 여기 좀 더 나눠보죠. 요 정도에 있는 분들, 중수 직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기법도 다 알아요. 기법도 난 알아. 참고로 누구한테 설명도 다 할 수 있어. 설명도 할 수 있어. 말로 해주면 말로 하면 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수인 줄 알아. 고수인 줄. 말로는 다 고수인 줄 알아요. 그 한 요 정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매매를 하면 웃긴 게 수익도 나요. 하물며 성률도 괜찮아. 성률도 나쁘지 않아. 좋아요. 근데 한 방에 까먹어요. 한 방에 뿌락 까먹어. 한 방에 1패에 다 토해내. 1패에 이 수익 났던 거를 다 토해내는 거야. 계좌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려 하다가 아유이씨 부식 돼버리는 거야. 계좌가 이렇게 돼. 또 수익 나. 하다가 아이씨. 아니면 이제 뭐 좀 더 나은 분들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아우 도루묵. 에이 왜 이래. 하다가 아씨 또 도루묵. 답보 상태. 좀 나은 분. 이게 나오는 이유가 매매 습관의 문제기도 하지만 마인드와 계좌 관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진짜 마인드하고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집중해서 파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안 나오고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빨리 자랐으면 그죠?
계속 우상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게 맞아버리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말해서 더 계좌가 까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게 여기가 초보고 이거 아까 중수죠. 여기가 고수면 중수 직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조금만 더 자기가 이런 것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으로 소유권 계좌를 가져가는 분들인데 마인드가 제대로 안 잡혔던 거 아직까지도 그 마인드가 안 잡혔다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기법도 알고 다 원칙도 알고 기법 이런 분들은 기준도 있어요. 기준 나름대로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떨 때는 지킨다, 어떨 때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고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주식계에서는 제일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분들이 있어요. 초보하고 중도 사이.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 얘기 좀 해야겠다. 아직 이건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초보가 있고 자 이제 중수까지만 봅시다. 여기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중수 직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여기가 구성 1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1패 소위 말하는 성률이 괜찮은데 한 방에 다 까먹는 사람들 한 2점이 있어요. 한 2점지. 근데 이제 요 정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요 중간 정도. 여기는 뭐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나름 기술적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름 아까 비슷해요. 남들한테는 이렇게 말로 잘하면 말로 다 고수 소리 들어요. 고수. 잘한다고 초보들한테는. 물론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거 바로 여기구나 알지만 초보분들이 봤을 때는 고수급이야 똑같아. 구분이 안 가. 이 사람이나 말만 들어서 초보분들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예? 구분이 안 돼요. 초보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고 자기도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주식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남도 막 추천도 해줘요. 막 종목 추천도 막 해주고 종목 추천을 막 해주고 남한테 막 가르치도 줘요. 네. 하물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여기 있는 분들의 문제점이 사자가 되게 많아요. 사자.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 손실이에요. 손실. 웃긴 게 실전이 안 되는 거. 실전이 안 돼. 실전이 안 돼요. 근데 이론은 알아. 근데 실제 매매하면 손실인 거야. 손실. 그럼 자기도 답답해요. 이 벽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잘 많은 것 같은데 안 된다. 벽이 있어요. 여기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뚫으려면 진짜 여기 매매 복귀 꾸준히 하고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내가 맞다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를 뚫을 수가 있어요. 결국 뭐 마인드나 이런 게 문제인데 기법만 여기 애들은 특징은 주구장창 기법만 파요. 이분들은 일단 마인드 개작할 이런 거 몰라. 기법만 파. 그리고 매매에 대한 기준이 딱히 없어요. 기준이 딱히 없어. 그러니까 안 되지. 이분들은 기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매매 기준이 있으나 그걸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서 1피가 나오는 거고 가장 문제가 여기가 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수익을 못 내니까 자기가 수익을 못 내요. 그 리딩을 해주는 거야. 리딩을 해서 리딩비를 받아서 이걸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뭐 모르니까 초보분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자방 리딩방 가보면 듣는 분들이 손해가 나는 이유가 자기도 수익 못 내. 그래서 남한테 막 리딩 해주는 거예요. 지도 매매 손실이야. 실제 매매하면. 여기가 사실 주식에서는 제일 문제가 많은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룹이기도 하죠. 자기도 왜 수익이 안 나는지 몰라. 이론은 빠삭한 것 같은데 그런 분이고 여기 분들은 사실 노력도 많이 하고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깨워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이니까 고치면 되고요. 이건 구성 1패만 막으면 되고, 이분들은.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 마인드랑 계좌 관리가 우선이고, 마인드하고 마인드 정립과 계좌 관리가, 이건 리스크예요. 안녕하세요, 재불청수님. 네. 계좌 관리가 이게 거의 1, 2등이고 그 다음이 기법이에요. 기법. 이게 1등 2개고 얘는 3번이라고 해요. 3번. 이게 안 되면은, 2개가 안 되면 기법 아무리 알아도 수익 안 나요. 수익 안 나. 혹은 수익 나는데, 아까 말했잖아, 나는데 한 방에 다 까먹어요. 1패로 다 아웃돼요. 아웃. 마인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가지는 뭐라고 해야죠? 자기가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입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직장인인데, 예를 들면, 내가 100만으로 매매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 수익을 내겠다. 100만원이 목표다. 이게 제대로 된 마인드예요, 이게. 자기가 돈을 너무 까먹어가지고 100만원인데 100만원 수익 내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100만원 까먹어, 이거 모르다가. 직장인인데 1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내가 공부에 열심히 해서 5%에서 한 10%는 수익 내겠다 마음 먹으면, 그쵸. 이게 운이 좋으면 정말로 이 100만원이 뭐 진짜 좋으면 30만원, 50만원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운이 따라주면. 내 목표가 5만원, 10만원이었다 그러면. 근데 애초에 100만원, 난 100만원 2배를 벌겠다고 무리해가지고,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막 신용 풀매매를 해가지고 종목 한 종목에다 때려 박았어. 대응도 안 돼. 이게 훅 빠지면 돼. 그래 보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진짜. 또 한 가지, 전업인데 내가 이제 전업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주식 공부하고 있어. 나는 아직 뭐 초보라고 생각을 한다고 쳐요. 근데 초보라고 주식시장에 뛰들는 사람이 공부도 덜 됐는데 막 시작 자금이 뭐 한 3천만원 보통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로 급없이 막 주위에 그냥 누가 이 종목 좋다더라 하면 여기 그냥 분할도 안 해. 3천만원 몰빵으로 팍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 하물며 주가 위치도 뭐 이렇게 높다고 쳐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물리면 이제 손해납은 존버래. 그리고 이제 장투한대. 아니, 공부를 하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몇 번을 내가 깡통을 놔도 나한테 타격이 없는, 네? 그런 걸로 실력을 먼저 만들어야죠. 실력을. 그쵸. 그 깡통을 차도 타격이 크게 없을 만한 금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직장인이면 이러면 좀 아깝지만은 크게 타격이 없는 금액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뭐 보통은 이 정도겠죠. 100에서 한 500 사이겠죠. 500만 사이겠죠. 자금이. 내가 혹시 깡통이 나도 그건 다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 되겠죠. 뭐 한 보통 일반 직장인 한 200에서 한 500 정도 사이가 시작 자금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전업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은 사실 하기 전에 실력을 만들고 전업해야 되니까 어차피 똑같아. 전업도 이 자금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저기 확실하게 수익 내는 실력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전업한다고 놀라고, 만약에 직장 다니다가 전업학기라고 준비도 안 되는데 막 5천만 원 억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어. 다 까먹습니다 진짜. 처음에 좀 벌리더라도 결국 하락장 오면 다 까먹어요. 깡통처럼 정신 사리는데 문제는 깡통이 찼을 때 재기가 안 될 정도로 일은 뒤라는 거예요. 재기가 안 돼. 다시 직장 가야 돼요. 직장을 몇 년 벌어야 돼. 그런 분이 많으니까. 그쵸. 안타까워서.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또 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큰 돈을 시작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망했어요 한번. 그러면 원래 정도는 소액으로 매매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을 기르고 확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성률을. 그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매매하던 분들이 자금을 3,000원으로 했는데 300으로 떨갔다고 해봐요. 이게 정상적인 매매가 될까요, 과연? 그렇긴 하죠. 그 300만으로 떨가버리면 이게 수익이 나도 뭐 아쉽고 손실이 나도 뭐 대형이고 나발이고 얼마 피해도 안 가는데 이러면서 놔둬버리고 그러다 올라오면 또 뭐 역시 이러면서 팔고 이게 뭐예요? 소액으로 하라는 얘기는 자 소액 매매라는 거는 소액 매매는 이게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0만 원으로 매매를 해도 그렇긴 하죠. 200만 원을 매매해도 이걸 마치 2천만 원 원래 내가 원래 굴릴 내가 완성되면 굴릴만한 자금이라는 걸 가정하에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분할매도 하고 대형선 지지선 깨지면 짧게 손절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길러지고 꾸준히 수익이 나서 나중에 내가 자금을 서서히 늘렸을 때 똑같이 수익이 나는 건데 주위의 분들도 그런 분 맞지만 초보분들인데 자금을 너무 크게 굴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물며 어떤 분들은 계좌분들도 많은데 막 종목마다 괜찮다는 건 다 사가지고 다 사가지고 이거 막 백화점인 분들 많아. 백화점 그러니까 다 물려있어. 대부분 자잘하게 수익이 나지만 대부분 물려있어요. 이 결국 시간 지나면 백화점이 아니고 이게 뭐 된다? 다이소 되는 거야. 다이소. 네, 이번 저 8, 9월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네. 늦게 들어오셨는데 인정 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늦게 들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찍은 건데 지금 안 되는구나. 하여튼 저기 유튜브 영상 다시 보시면 앞에 있어요. 네, 저기 유튜브 영상 어차피 올리니까 제가 보시면 있고 그리고 어디 갔지 녀석? 이건가? 오케이. 여기 어차피 여기 들어와도 있어요. 제 그 카페인데 커뮤니티죠. 여기 어차피 인정 영상 똑같이 아까 이거 화면에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 주소는 여기 가시면 또 있어요. 여기 유튜브 치면 되나 어차피 들어가시면 되고요. 구독해주세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공부하시면 어쨌든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 또 더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게 많은데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주식을 성공하려면 내가 졌다. 진 건 진 거예요. 패배한 거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패배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패배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세력주나 이런 거 할 때 예? 나는 갈 줄 알고 샀어. 근데 막 급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물량 막 나오고 내 단가보다 빠져가 급나기 시작하면 예. 장중 방송은 안 하고요. 지금 원래는 이게 실시간 방송보단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찍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저녁 때 가끔씩 이렇게 강의 영상 찍으면서 한 번씩 방송을 할 거예요. 네. 가능하면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 지금은 새벽이 다 됐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 되면 새벽에 찍어버리는 거고. 아니면 뭐 유튜브나 아까 그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세요. 지나간 방송도 다 올려놓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건 진짜 지인분이 이렇게 당한 분이 있어서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뭐 수건무사 무사 아마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무사TV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게 어디냐면
아까 글로 타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자 봅시다. 채널 보기 가면 되겠지. 유튜브가 여기에요. 궁금하시니까 보이시나요? 아니 이거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공부용 그 유튜브예요. 추천 종목이라는 애매한데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방송 사실 이게 앞에 시황 분석하고 종목 분석을 하니까 관심 종목들은 다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 주식 강좌 카테고리를 가보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이런 거 보고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는 딴 거 안 바라니까 구독만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됐죠? 참고로 여기 게임 영상도 가끔씩 올리기 때문에 지금 금방 그 소리가 나왔는데 네, 같이 있기 때문에 주식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잡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예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주도주인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상승하는 종목들, 주도주, 뭐 거래대금 빵빵 터지는 종목들, 누가 봐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뭐 뉴프도 마찬가지고. 아우, 도저히 지인 종목은 못 꺼내겠다. 지인 종목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이 혹시 볼까 싶어서 못 꺼내겠고. 이렇다고 치죠. 유퍼. 한 가지 팁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점상으로 가는 세력주들 있잖아요. 잡다한 것들은 매매 가능하면 조심하든지 적은 돈으로 하든지 하지 마세요. 이런 막 점상으로 보내는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은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점상 막 이런 애들은 해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뭐 얘는 어쨌든 기다리니까 또 이렇게 해먹긴 했죠. 근데 뭐 그래봤자 지금 4,500인데 얘는 질이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유프는. 근데 뭐 여기서 만약에 진짜 간다고 막 샀다가 물렸다고 쳐요. 2차 파진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떨어지는데도 대응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런 대응성에 대응도 안 하고 결국 들고 있다가 얘가 쭉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못 모르고 매매를 하면. 근데 고점 대비해서 벌써 막 58%, 59%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러다가 한 7달,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지나니까 지금 올려준 게, 최근 찍은 게 6,500이잖아요. 4,600. 그래도 아직 자기 본전 아니에요.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여기서 물렸다 치면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본전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건 이제 일례를 들어야겠다. 예를 들면 이렇다고 쳐요. 자기가 막 연구를 해갖고 기법을 만들었어. 기법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런 자리야. 아, 좋아.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차트만 보면 정말 순수하게.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몇몇 보여요. 차트만 봐도. 많은 경험한 분들은 이런 거 조심해요. 안 들어가요. 이런 모양 조심해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재벌청순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장은 사실 단타에 적합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장이 아니에요. 너무 막 위아래 가두리 치고 공매도 있고 해가지고 단기 매매가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 장은.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느낌으로 잘 뭐 어설프게 보면 눌림목 같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법을 배웠대. 그래서 그분은 되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분이었어요. 여기 산 거야. 종가 베팅.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는 반드시 100% 올라간대요. 100%. 100%. 제일 무서운 말. 100%. 아니, 주식시장에 100%가 어디 있어요. 100%가. 이 말부터 틀렸잖아요. 제가 사자들 구분하는 말 중에 가장 쉬운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100% 확신한 애들은 이건 100% 사자예요. 그 100%가 200%. 100% 확신한 애들은 100% 사자예요. 아니, 고수도 100%는 없어. 고수들도 물어봐도, 100%가 어딨냐고. 얘들도, 고수란 애들도 보면 뭐 한 승률이 한, 종목 잡으면 한 70%?
많이 나와봐야 한 80%? 운 좋으면 90% 나오겠죠. 진짜 한 60에서 90% 가까이 사이가 나올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종목에 따라서. 근데 100%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갔을 때 틀렸을 때 대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응을. 근데 이 친구는 100%라고 확신을 해요.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아까 이 단계가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중수면 저 초보면 요 중간은 사자가 많은데 요거 좀 한 요 정도 있는 단계였는데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성률은 단타 성률은 좀 나오는 편인데 한 방에 팍 까먹어 버리는 거야. 한 방에. 요 정도 단계인 거지. 한 방에 빡 까먹어서 계좌는 결국은 한 달치 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계좌는. 근데 또 당일 성률은 조금씩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은 잡았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마인드나 계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100%라는 거야. 그래갖고 확신하는 거야. 자기는 그리고 또 주식을 물려봤는데 이렇게 얘는 빠른 대응을 안 하니까 물려서 어떤 종목들은 물렸다가 보면 대응해버리는데 이게 자기가 팔고 나니까 올라간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팔고 나니까 올라오더라. 빨리 안 팔고 바닥에서 파니까 그렇지. 거의 다 떨어질 때 손절을 크게 하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매수 타점인데 여기서 파니까 반등 나오죠. 그래갖고 아씨 들고 있었으면 손해가 줄었던가 수익일 텐데 아니 본전일 텐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잡아버린 게 주식은 이게 진짜 무서운데 손절하면 안 돼. 이 친구가 이 100% 확신과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는 자기만의 이상한 기준을 잡아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샀는데 예를 들면 근데 안 가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40, 50 마이너스 40이죠. 45 근데 안 팔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 버티다가 자기는 절대 안 팔고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요만큼 떨어지면 요 정도 반등 나오면 충분히 이 정도면 많이 반등 나오고 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죠. 주사는 오시겠죠. 챙기든지 손절이든지 대응이 나간단 말이에요. 보통 전업하거나 잘하는 분들은 여기서 자기가 물렸더라도 여기까지도 안 들고 가지만 혹시 물려갖고 못 팔았다고 쳐도 이렇게 반등 나오면 절반 정도 나오면 대응을 해요. 더 간다고 이거 추매하든가 아니면 안 파는 거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나올 길 자기가 또 추매를 했겠죠. 그럼 특징이 물타기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단가가 뭐 이쯤 되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인자 간다고 안 파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간다고 자기는 어떻게 됐겠냐고요. 안 가지. 이 기회도 줬는데 주식은 꼭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거든요.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뭐 여기 샀다고 쳐도 그렇게 계속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뭐 진짜 한계폭까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너무너무 이제 잘 무서워지잖아요. 사람이 여기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잖아. 그죠? 50% 가까이 마이너스 반토막이잖아요. 그럼 팔겠지. 50% 반토막 나니까. 안 팔았다 그래도 똑같아요. 여기서 또 안 팔았을 거야.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 팔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깡통을 차고 또 돌아왔는데 다시 예를 들면 이제 뭐 차를 팔아서 다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안 고쳐온 거야. 안 고쳐. 또 이런 매매를 하는 거야. 그거는 장도 하락장이었는데. 그리고 또 깡통이 나고. 왜냐면 한 방에 크게 맞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친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 뺏은 얘기를 못하니까 이런 당일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단타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운이 좋으면 이렇게 먹잖아요. 수익률 높게 먹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이제 소액이지. 왜냐면 큰 자금 여기다 물려 있으니까. 큰 돈은 대박 물려있고 물리고 소액으로
수익률은 얘는 왜냐면 크게 보니까 안녕하세요 희망님. 수익률은 크게 보니까 아침에 급등주만 하는 친구였는데 수익률은 그러면 운 좋으면은 이게 막 20%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소액으로.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올려. 그럼 모르는 초보들은 잘하는 줄 알아. 아 수익률 엄청 높으시네요. 잘하시네요. 근데 오래 본 우리들은 알잖아요. 오래 본 사람들은 알잖아. 여기 이게 물려있다는 거를. 대박 막 마이너스 50% 나있다는 거. 큰돈은 알지. 안타깝지. 그리고 결국 막 그렇게 하다 나중엔 또 집도 전세였는데 월세로 바꿔서 또 한 번 더 시도해가지고 또 강통나고 결국 회사 들어갔어요. 회사 다시 복귀. 회사에서 원래 있다가 장이 상승장에 너무 수익을 생각보다 많이 낸 거야. 상승장에서는 초보들 잘 벌잖아요. 그죠? 상승장에서 한 3개월, 3, 4개월 매매했는데 막 산 거지. 큰 종목 이런 걸 또 넣는데 자기 연봉이 나온 거예요. 연봉이. 그래가지고 난 되는 놈이다 생각하고 뛰던 거예요. 전업으로. 전업.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지.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기준이 잡혀가지고 100% 확신하는 이 미친 습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상한 거 자기가 파니까 반등하는 거 보고 주식은 손절하는 거 대응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상한 습관. 그게 말 안 먹은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대응이라는 거는, 손절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눌림이라고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손절이 아니에요. 물론 손절의 큰 사전적 의미는 맞겠죠. 그죠? 근데 주식에서는 한정적 의미잖아요. 주식판에서는 손절이라는 거는 대응의 개념이고, 이거는 한정적 의미라고요. 한정적 의미. 이 말은 뭐냐면, 사실 계좌라는 거는 계좌 대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계좌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솔직히 말하면 2% 정도인데 2%가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2% 이상 손실이 안 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금액으로도 마이너스가를 잡으면 되는데, 그럼 보통 종목은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니까 그죠? 한 5% 정도는 이내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다음번 매매 한 번에 복구가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막 5%가 아니고 10%가 넘어가고 막 이러면 타격이 커서 팔기도 애매해지고, 다음번에 매매를 한 번에 복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거는 뭐 2%든 5%든 그 이내에 내가 지지선을 짧게 잡고 이렇게 짧게 빨리 잘라주는 게 손절이고 대응인 거지. 무슨 다 떨어지고 마이너스 30, 40% 났는데 이때 파는 게 손절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손절이. 이거는 그냥 손해지. 손해 본 거지. 손해. 그냥 손해라고. 손해. 최소한 주식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해놓고 손절했다고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거나 수익권이나 아니면 뭐 본절 나올 수 있었는데 팔았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매매 기준이 꼬여버려요. 매매 기준이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남자 중에 되게 많은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프라이드는 낮지만 실제로 이런 거로 상패당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상패. 끝까지 버티다가, 그리고 끝까지 물타다가.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재기는 돼요. 근데 재기가 안 되는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재기가 안 되는 케이스. 옛날에 뭐 시그널렌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재기 안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종목이 막 빠지는데,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재무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솔직히 유프라이드는 좀 특이한 종목인데, 보통은 저는 잡다한 종목들은 재무가 안 좋단 말이에요. 잡다한 종목들 어딨냐? 도저히 지인 종목 얘기 못 하겠다. 씨. 그냥 6% 할게요.
진짜 해당되는 지인 종목은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분이 너무 막 가슴 아파할까 싶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지금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패된 종목은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시그널렌트 같은 게 적당한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상패돼서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을 생각하고 들으세요. 유포도 보면 벌써 적자 종목이잖아요. 딱 기본 벌써 재무가 그죠. 이런 종목은 언제 갑자기 악재가 트일지 몰라요. 예를 들면 대주주 횡령이라든지 대표 횡령이라든지 뭐 시비 발행 이런 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애교 악재인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횡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종목 얘기 다 했는데 아까 일단 이거 마저 끝내고요. 강의를 이걸 보세요. 그러면 뭐 앞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언급이 됐으니까 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네. 어쨌든 네, 이거부터 끝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좀 다 해갑니다. 참고로. 네. 문제가 아까처럼 뭐예요? 버티고 하는 거 좋아요. 버티고 물 타는 것도 좋아. 근데 진짜 망하는 분들은 물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신용을 써요. 신용 혹은 스탁론. 여기 샀는데 물 탄다 쳐요. 계속. 요거 이제 들어갈 줄 알고 안 빠져나갔다가 계속 물 타. 그리고 계속 빠지는 거. 뉴프라이드는 그래도 한 번씩 해먹기 때문에 가끔 탈출기에는 한 1년이나 반년 기다리면 줘요. 근데 이제 안 주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안 주는 종목이. 그래서 이걸 써버리면 결국 못 버텨가 계속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50%, 40% 빠지면 30%만 빠져 나가지. 반대 매매 나가고 또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또 신용으로 물 타버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출 받아와서 물 타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주식시장에서 아웃되는 거. 주식만 아웃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가정 깨져요. 가정 깨진다고요. 기본적으로 직장인이고 내가 어쨌든 뭐 중기 투자든 중기든 수익 매매를 하는 분들은 신용을 쓸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력이 정되면 서인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2, 3일이나 아니면 뭐 한 일주일은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2, 3일만 쓸지 일주일 정할지. 일단 내가 수익이 안 나도 신용 부분은 다 빼야 된다고요. 신용은 다 빼야 돼요. 신용은 빼지 않으면 저는 3일 이상 신용 갖고 있어서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다 빼버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막말로 도구로 작용해서 진짜 망해요. 진짜로 망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용 이걸 같이 쓰는 분들이죠. 그리고 존버하다가 세력을 이기겠다는 거야.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력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래요. 말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프라이드나 고집이나 세가지고 패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강제로 인정하게 시켜주는 거지. 상패가 되든 아니면 정말로 마이너스 막 70% 막 나버리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마인드 자체를 시장에 그냥 순응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종목이라는 거는 이런 종목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유포 가끔 하긴 해요. 왜냐면 이건 언제 사냐면 차라리 확실하게 바닥 끊을 때만 사는 거예요. 유포는.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유포를 꼭 매매하고 싶으면. 그리고 내 종목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비중만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는 거야. 가볍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닥끈이 보이잖아요. 유포는. 근데 웃긴 게 이 정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대형을 이 정도에 잡고 사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포는 가끔씩 해먹는 종목이니까 이런 데 살 수 있잖아. 만약에 이 드랍할 때 이렇게 살 수 있거든. 모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유포는. 막말로 여기가 얼마지? 비중이 여기가 17% 너무 크니까 여기 못 사겠다. 근데 이렇게 더 빠졌을 때 지지선이 가까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유포는. 여기 깨지면 다 던지면 되니까. 그리고 손절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보통 이슈 한번 뛰고 한번 이렇게 해먹는다고요. 그럼 깔끔하게 또 올라갈 때마다 팔으면 챙길 수 있잖아요. 이런 매매를 하면 되는데 생뚱맞게 막 이런 데서 사가지고 왜 버티냐 이거 왜 버티냐고. 진짜 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안 좋은 종목에 이런데 막
높은 자리에 사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상황에 순응하는 매매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이런 거죠.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수 자체가 하락장이 접어들거나 아니면 하락폭이 심할 때는 당일 보시고, 이런 때는 매매를 자제를 해야죠.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당일 지표. 또 오늘은 외인이 많이 샀지만 외인이 만약에 반대로 이런 뭐 선물을 하루에 막 5,000원씩 팔고 있다. 그럼 장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아니고 거꾸로 쫙 빠지겠죠. 보통 외인 기간 팔고 개인이 많이 사는 경우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장 말고.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게 터지겠죠. 뭐 이런 장, 이런 모양이든지, 그죠? 누가 봐도 떨어지고 있잖아, 시장이. 종목이 또 이런 모양이겠죠. 들어가면 이런 아니고 케이스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흐르거든요. 또 오해 흐르면 오해는 조심해야 되는 건 똑같고. 이런 데겠네요. 이런데 보세요. 여기 좋네, 케이스. 자, 이 며칠간 흘렀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날은 종목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순응을 해야지. 이런 날은 세력주도 지수하고 약간 빌개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지수가 너무 빠지거나 하면 세력주도 그냥 세력들도 손절해요. 그리고 더 싸게 잡아. 근데 막 그런데 막 계속 덤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은 간망을 하든지 종가에 사든지, 아니면 뭐 같이 이러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 때 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종목만 보고 사는 거, 그거는 롱런 할 수 있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도 좋지 않고요. 그 마인드라는 게 결국 계좌 관리하고도 가까운 게, 계좌 관리가 물론 계좌가 최대한 안 깨지게 보존하는 그런 의미도 크지만, 리스크 관리지만, 마인드라는 거는 이런 이 종목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정신 없잖아. 누가 봐도 정신 없잖아요. 종목이 막 이렇게 찌르고 급등 급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느낌이 뭐냐면, 그럼 급등할 때는 안 쫓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의 경우는 급락했을 때만 그럼 차라리 잡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딱 봐도 급등 급락이 심한데 급등했을 때 막 잡아가지고 대응 안 해줘 버리면 크게 물린다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종목 어때요? 아까 얘기 드린 거, 앞으로 차후 계속 좋을 것 같은, 여전히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거 봐봐요. 움직임이 뭔가 차분하지 않아요? 아이고, 또 방향성이 계속 보이잖아. 이런 거는, 이거는 대형주면서도 수급주에 가까운, 그러니까 중간 정도 있는 분류 기준에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우상향 하는 종목에 수급도 지속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막 이럴 때 사실 내가 좀 잘못 사도 이건 안 물린다고요. 내가 막 여기 사도 조정받고 또 가니까. 그 눌림목 잡기도 얼마나 좋아요. 딱 봐도 지지선도 확실하게 보여. 모아가다가 치주면 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들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추세를 보고 들고 갈 수도 있고, 좋잖아요. 종목 성능 자체도 애초에 이런 종목을 하면 더 좋지. 근데 막 개같은 뛰는 이런 종목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응? 수익률에 너무 그리고 연연하지 마세요. 수익률에. 세력주에 수익률 15% 먹었다고 쳐요. 아니면 30% 먹었다고 쳐요. 근데 세력주에 큰 돈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한 300만원으로 먹었다고 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수급 빵빵한 종목에 들어가서 뭐 한 3천만원으로, 그죠? 한 5% 아니 뭐 한 3% 먹었다고 쳐요. 이거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수익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좀 더 실험 매매를 해가지고 짧게 먹는 게 더 수익이 클 수 있다고요. 확률은 이게 더 높단 말이에요. 확률은 이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확률이 먹을 때 클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요. 물론 높은 자리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세력주는 사실 그냥 재미로 뭐 소액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 메인 큰 자금들은 이런 수급주나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세력주도 차이가 있는 게, 세력주도 이제 구분이 등급이 달라요. 세력주도
세력주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주도주 그룹의 예를 들면 시세 초입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르죠. 뭐 엠텍을 예를 또 들기도 그렇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엠텍 말고 딴 것도 똑같으니까 뭐 우리 옛날에 막 유명했던 신라젠 같은 것만 봐도 아 얘는 참 기관하고 같이 들어갔으니까 세력주 분리하면 안 되겠고 엠텍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도 외국인 좀 들어와 있네 초반에는 확실한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 푸른 기술은 그렇죠 수급주를 분류하기 좀 그렇죠 뭐 하여튼 이렇다 치고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시세 초입이었다 그러면 그리고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많이 터져가지고 관심을 받고 있어 돈이 막 몰리잖아요. 이거 막 거의 한번 터질 때 1,000억씩 넘게 터지잖아요. 2,000억 가까이 터지잖아. 이런 정보는 또 좀 별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오르면 조심해야죠. 근데 초입 부분에서나 눌림목에서는 괜찮은데 많이 오르면 조심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모든 매매는 자기가 전업이시면은 어쨌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이나 이렇게 분들은 일단 마인드 자체를 욕심을 너무 부리시지 말고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점까지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기다리세요. 매매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좋은 종목을 누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게 정말 좋은 종목인지 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SDI라 치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 정말 좋은 종목인지 뚝 보면 알잖아요. 아 재무 뚝 보니까 수익 잘 내고 있네. 뭐 이렇게 좋네. 뉴스 이렇게 쭉 뒤져보면 얘 뭐 BW나 뭐 그런 유상증 같은 게 거의 없고 잘 나가네. 그리고 호재도 있네. 앞으로 재료도 있네. 이렇게 좋은 종목이 검증하면 쭉 대충 해보고 물론 기업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하는 기업인지도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이었는데 위치 자체가 이렇게 높을 때가 있잖아요. 높을 때가 내가 얘기를 들을 때가 여기야. 만약에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 들은 시간이 뭐 여기였다고 쳐요. 여기 딱 봤는데 오늘이 이날이었어. 예를 들면 이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차트 돌리면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도 누가 봐도 이렇게 쭉 슈팅이 나온 자리잖아요. 여기서 내가 단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중기 투자할 수도 있고 수익 매매일 수도 있지만 중기 투자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내가 막 말만 듣고 뜩 샀다 종목만 듣고 그러지 말라고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추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못해도 추세 보다가 추세에 부딪히는 이런 저점에서 요런 데서 기다렸다가 며칠 더 기다렸다가 요런 데서 사기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차라리 여기서 사면 안 된다고. 이건 좋은 정보니까 반등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최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재수없으면 요즘에 그렇게 뭐 자칭 애널들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사람을 사게 하고 쭉 이렇게 하면서 빼는 종목도 많잖아요. 이렇게 그때부터 물리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다고. 차라리 요런 데서 하면 뭐가 좋냐면요. 대형선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추세니까 이 추세 그럼 깨면 내가 이런 저점 깨지면 그럼 나는 팔겠다. 대형이 확실하잖아. 대형이. 응? 여기 저점 나왔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사든 여기서 나오든 여기 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거 안 깨지면 들고 가겠다는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응? 그럴 때 내가 여기가 깨지면 많아봐야 5% 안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선 종가상을 여기를 깨지면 내가 판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 이게 대응이 되고 이게 손절이 되는 거지. 이미 다 빠지고 파는 건 손절이 아니라고요. 그 여기서 수익 나면은 또 분할 매수해서 쭉 났네 5% 뭐 10% 챙기면 되는 거고. 근데 결국 이렇게 가다가 얘도 꺾이잖아요. 봐요. 그죠? 그럼 똑같은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홀딩을 했다 쳐. 잘 사가지고. 얘가 이런 데 잘 잡았어. 홀딩 했다고 쳐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실력이 높을수록 분할 매도를 해도 높은데 이 다 왔구나 싶어서 이게 쌍봉자리 이런데 팔 끄고 만약에 실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모르겠어. 그럼 추세만 보고 아니면 이평선만 봐도 뭐 죽단이 껐을 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깰 때 던지면 되지. 아이씨 깨졌네. 던져. 아니 다음 반등 때 이제 한번 깨졌으니까 마저 던져. 팔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잡고 봐도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매도권이란 얘기예요. 매도권. 여기나 다 매도권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뭐 대놓고 누구 좋다더라 그러고 이거 벅 사버리고 응? 여기 벅 샀다 쳐요. 여기서 벅 샀다 쳐요. 그리고 이제 간다고 기다렸는데 안 가. 후 빠지는 거야. 기다려서 눌림목을 잡을 생각을 하고 대응이 어디점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고 사야지 이렇게 크게 물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해야지 이런 종목에.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얘는 결국 빠져도 뭐예요? 얼마 안 기다려 또 본전 왔어요. 물타기 했다고 쳐 이런 종목을. 만약 혹시라도 내가 못 잘랐다고 쳐도 그러면 이렇게 지지 반대마다 물타기를 해주고 또 지지선 나올 때마다 물타기를 해줬다 치면 단가가 이 정도 되겠죠. 결국 기다리니까 뭐예요? 반등나 수익이 나왔잖아요. 다 탈출을 이렇게 종목이 좋으면 다 탈출할 기회를 준다고요. SDI나 삼성전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그런 특히 삼성기 같은 것도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수주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면 관심 있게 이렇게 뭐 모아가서 또 해먹고 할 끈덕지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볼만한 종목들이고 괜찮은 종목입니다. 얘는 지금 좋아요. 그리고 셀트 같은 경우도 슬슬 목이 아픈 걸 보니 끝날 때가 됐네요. 네. 셀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막 공매도로 장난을 많이 쳤지만 요즘에는 쭉쭉쭉 자기 실적 반영돼서 잘 가고 있죠. 만약에 장이 심하게 주중 나오면 제약주 중에서 좀 신뢰도 있게 살만한 거는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좋습니다. 조정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땡큐예요. 이런 종목은 기다리면 진짜 회사가 갑자기 망한 악재가 아니라면 반드시 반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적 짱짱하게 나오니까. 이 기업의 가치 자체가 높단 말이에요. 얘는 막말로 이게 10만원대 다시 가면 반등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데 20만원 밑으로 간다고 쳐요. 만약에 하락장이 와서 그럼 저는 이런 거 사겠어요. 종목 상담은 지금은 강의 시간이라서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종목이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걸 요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종목은 고르실 때 항상 시장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관심되고 있는 주도주 중에서 고르는 게 좋고 가장 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면 성률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은 뭐 세력주들은 지금은 이런 경업 쪽 자원 개발 관련주 아니면 뭐 이런 건 이제 북한 이슈에 관련이 있겠죠. 내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정을 잠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치우고 갈 수도 있겠죠. 내일 발표에 따라서. 그렇고 뭐 다른 종목은 또 뭐 이런 종목도 보고 있고요. 최초에 지금 화장품하고 유럽 진출 뭐 바이오 나왔는데 얘는 좀 더 조정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도 여전히 강한 애들 보고 있죠. 철도주 중에서도 약간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는데 볼만한 것들은 이런 거 괜찮죠. 푸른기술 뭐 이건 산업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대충 이게 나중에는 정말 선별돼서 어떤 특정한 것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똑같은 섹터에서도 강한 종목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수급주 중에서는 뭐 이런 거 포스코 캠텍도 수급주 중에 하나예요. 네, 캠텍 뭐 이런 거 아까 말한 보여드리고 있어요. 쭉쭉. 그리고 자 전기차 쪽 혹시라도 대북이 잠시 조정받고 제약도 조정을 받는다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쪽도 관심 있게 보세요.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눌림하고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돈만 들어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잘 보셔야 되고 2차전지 이거는 OLED는 좀 약하긴 한데 OLED도 약간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약간 돈만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 있죠. 에코프로는 2차 전지고 정고점 지금 갱신하느냐 마냐 신고가 하냐 자리에 있어요. 이건 뭐였지? 여덟은 무슨 특허 나와서 간 거네. 하이로닉은. 얘는 완전 세력주긴 한데 어우 장난 아닌데 이거 뭐야. 얘는 어쨌든 좀 흐름을 봐야겠죠. 조정이 나오는데도 이게 세력들 물량이 안 틀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지켜는 보고 있어요. 관심 종목으로. 지금 상갔는데 막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과열 경고 종목 같은 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단일가 들어가면 또 악재로 작용해서 단기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보시고. 얘도 좀 이상한 게 언젠가 한번 이게 지금 얘는 공매가 지금 달려있는 종목인데 공매도가 언젠가 쇼크브 나오면서 한번 이슈가 하나 있으면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들이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고 오스코텍도 차트가 나쁘지 않죠. 수급주예요 얘는. 제가 말하는 수급주는 뭐냐면 외인들 기관들이 중심적으로 수급주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드리는데 외인 기관들이 중심적으로 들어와서 가는 종목들인데 시총이 그렇게 큰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실적주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수급주라 분류를 하면 외인 기관 주도로 안 가는 건 그냥 대형주 아니면 세력주라고 분류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그리고 자 제약 쪽에서는 역시 관심 계속 봐야 될 것들. 제약 바이오에서는 아까 셀트 군단하고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이런 애들 차트 보면 다 뭔가 좀 다 끼가 보이죠. 슬슬 나쁘지 않죠 차트가. 네. 일단은 이 정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